사와디카, 카. 안녕하세요. 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전에도 우리 노래 가사 의역하는 연습을 많이 해봤지요.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노래의 한 구절만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구절을 한번 비문인 것을 그 비문에 있는 내용을 잘 살려서 의역을 해보기도 하고 한번 정문으로 만들어 보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의역이 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정문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을 붙여서 해석을 하고 장문을 해보는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좀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뒤에 단서가 있어요. 이거는 한 노래 가사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가지고 온 것이에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ท้องฟ้าท้องทะเลมีเพียงแค่เราท่ามกลางหาดทรายขาว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ท้องฟ้าท้องทะเลมีเพียงแค่เราท่ามกลางหาดทรายขาว 입니다. 그럼 우리 일단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단어부터 알고 그 품사를 알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절차예요. 자, 첫 번째, 텅파, 텅파는 하늘, 텅탈레, 바다. 자, 일단 여기 한번 봐주세요. 파와 탈레 같은 경우에는 각자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텅이 앞에 붙여지지 않아도 이제 파 자체는 하늘, 탈레 같은 경우에는 바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앞에 텅이 붙여지면은요, 하늘과 바다의 넓이나 그 장소 그리고 하나의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텅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 임신하다, 그리고 텅 같은 경우엔 명사로 복부, 배를 뜻하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접두사는 아니지만 접두사처럼 이제 한 장소나 한 부분의 앞에 텅이라는 것을 붙여주면은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뜻이 돼요. 일단 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체 중에 일부의 한 부분에 표현할 때 자주 앞에 접두사로서 잘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텅파는 하늘이에요.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아주 끝없이 펼쳐진 그러한 넓이를 가진, 면적을 가진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내포되어 있는 건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드넓게 푸르게 아주 넓게 끝이 없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텅탈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공해라는 뜻인데요. 이 텅 같은 경우에도요, 텅파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처럼, 자, 하늘처럼 끝없이 펼쳐진 바다라는 의미를 내포해서 텅탈레라고 이렇게 단어를 꾸며준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태국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의 비슷한 단어 혹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같이 중복시키거나 반복시키거나 결합하여서 그 의미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강화시켜주는 용법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일단 봅시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텅 이외에 비슷한 의미는 없어요. 파 같은 경우에는 하늘, 탈레 같은 경우에는 바다이고, 중복되는 의미나 그 어용은 비슷하지만 어용도 비슷하지가 않고 또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복어도 아니고 결합어도 아니고 중복어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의 명사로서 봐주셔야 되겠죠. 네, 일단은 우리가 가진 그리고 받은 찾아낸 단서는 각각의 의미로 하늘과 바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은 명사이구나. 자, 한번 그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명사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피양케 라오.
자, 미 같은 경우에는요, 존재하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존재 동사 혹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소유 동사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동사 뒤에 피양이 붙었습니다. 이 피양 같은 경우에는 겨우, 단지, 오직 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부사 같은 경우에는요, 한 문장의 명사 앞이나 뒤에 놓여서 그 의미를 좀 더 첨가해서 부가해주고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오직, 겨우, 단지라는 뜻처럼 이러한 부사예요. 이것을 부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캐 같은 경우에도 겨우, 단지. 자, 캐 같은 경우에도 겨우, 단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피양캐가 붙여져서 비슷한 어형이 붙여졌죠. 그래서 하나의 결합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비슷한 어형이 아니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결합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의미가 더 강조되었을까요? 바로 오직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로 좀 더 그 의미의 뜻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피앙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부사로서 뭐뭐, 오직, 뭐뭐, 뭐뭐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이 문법을 잘 보았을 때 우리가 모르면은 놓치는 경우가 있고, 모르는 부분을 놓치면은 해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동사라고 하였죠? 동사 뒤에 명사가 오죠. 품사로 명사가 오고 그것을 바로 목적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동사 뒤에 부사, 겨우, 단지, 뭐뭐뿐이라는 부사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는 문법적으로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주어, 자동사 이렇게 순서로 와야 되는데 동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인 명사만이 올 수가 있는데 부사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틀린 문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것을 붙여주어서 외워주셔야 돼요. 하나의 문형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미피앙케까지가 동사입니다. 자, 미피앙케는요, 오직, 겨우, 뭐뭐뿐이다. 오직 뭐뭐만 있다. 겨우 이것만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형으로 봐주셔야 돼요. 동사의 자리에서 동사의 역할을 하면서 뭐뭐뿐이다, 오직 뭐뭐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하는 하나의 문형으로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형을 알지 못하면 해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외우셔야죠. 미피앙케가 붙어 있으면 이 문장 중에서 동사 역할을 하는 것은 미피앙케라는 하나의 문형이구나. 그럼 우리 하나의 문형을 보고 그 문형이 기능하는 품사로서 동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타동사, 목적어에서 우리 드디어 타동사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형에 맞춰서 우리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타동사다. 그러면 타동사 뒤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자, 미피앙케 겨우 오직 뭐뭐뿐이다. 라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있을까요? 이 라오는요, 명사예요. 그것도 1인칭 대명사와 2인칭 복수를 나타나는 2인칭 대명사 이렇게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이것은 중의성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인칭 대명사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미피앙케라오. 나밖에 없어. 오직 나뿐이야.
자, 2인칭 대명사를 한번 해볼게요. 미피앙 테라오. 오직 우리뿐이야. 우리밖에 없어. 우리만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 네, 일단 우리 이곳이 텅파 텅탈레가 문장의 주어인지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타동사와 목적어의 단서만 보고 이제 자, 동사와 목적어의 술부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한번 계속해서 해석을 해볼까요? 자, 탐클랑 핫사이 카오가 있습니다. 탐클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휘력이 중요합니다. 문장을 하나하나 외워주시고 알아내야 돼요. 자, 탐클랑 자체가 명사로서 기능을 할 때 뭐뭐 중간에, 가운데, 중심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예요. 그럼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나 중간에 있어, 한가운데에 있어 라는 뜻이겠죠. 아, 그러면 이제 뒤에 왔을 때 타동사와 목적어 뒤에 우리 무엇을 배웠을까요? 장소가 와야 되겠네. 나는 뭐뭐뿐이야. 나는 어디에 있어 라고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떠한 문형으로, 어떠한 문장 형식으로 해석이 돼야지 이게 정문은 아니지만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 형식의 성립이 될까라고 우리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 이 문장 형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주어, 타동사, 목적어, 그리고 이 목적어를 수식하는 또 목적어 수식어,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수식하는 수식어. 자, 동사 수식어가 될 수 있고, 이것을 목적어, 수식어라고 보고 이 문장 형식에 들어맞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주어는 아직 몰라요. 자, 타동사 있고요. 우리 목적어 라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뒤에 목적어를 수식해 주는 거겠죠? 문장 형식으로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은요. 자, 탐클랑 같은 경우는 라오를 수식해 주는 목적어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핫사이, 핫 같은 경우에는 해변, 사이 같은 경우에는 모래. 자, 핫사이를 자, 해변과 모래를 합치게 되면 모래사장 혹은 사주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한번 볼게요.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일단 명사와 이것도 명사로 왔는데 뒤에 카오가 붙여져 있어요. 카오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상태를 형용해주는 형용사예요. 그럼 이것은 희다, 하얀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학사이를 수식을 해주는 자, 형용사예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 보았을 때는 하얀 모래사장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우리가 단어로서 한번 다시 직역을 해보면 백사장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얀 모래사장 중간에 라는 의미로 직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목적어, 그리고 또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또 목적어 수식어고, 그리고 이제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자체가 목적어의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의 구로 이제 수식어 구로 보겠습니다. 수식어 구로 우리 문장의 단서들을 한번 보고 문장의 의미를 한번 보고 그것이 어떠한 품사인지 한번 보고 문장 형식 어떠한 문장 형식에 적용하여서 해석을 할 것인가까지 한번 쭉 보았습니다. 대충 감이 잡히시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직
단서를 못 잡은 게 주어가 어딨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보았을 때는 텅파, 텅탈레가 명사이기도 하고, 자, 이런 지금 술부 앞에 주절로서, 주보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주어의 자리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봤을 때 직역을 하게 되면, 만약에 텅파, 텅탈레가 주어로 와서 주어로 한번 생각을 하고 직역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자, 하늘과 바다가 우리뿐이다. 자, 하얀 백사장 가운데 라고 뜨문뜨문 하나의 구만 딱딱딱 이렇게 위치했어요. 성립이 안 되죠. 자, 모모가 이제 모모하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거나, 모모가 모모에 있다 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단 텅파, 텅탈레 같은 경우를 일단 나중에 본다고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미피앙케 라오 탐클랑하 사이카오. 여기에서 어색한 거는 전치사나 이제 이 하나의 어구,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장의 구가 어떻게 소속이 되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전치사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려요. 그러면은 우리 노래 가사니까 먼저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의역을 해볼까요? 자, 일단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백사장의 중간에라고 직역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자, 하늘과 바다를 이제 안긴 문장, 부사고, 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이제 앞뒤로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구, 장소 부사구로서 활용을 해서 앞에 도치시켜 볼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사, 뭐 동사, 수식사, 아니면 또 목적어, 수식사로 갈 수가 있는데,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이제 이 하나의 문장을 또 한번 수식해주는 수식어구를 한번 볼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의 문장 안에서 그 문장의 그 앞뒤에 위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나타내는 그것을 수식해주는 부사구라는 뜻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앞에 이것과 맥락이 끊이지 않게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요, 저는 한번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얀 모래 위. 자, 가운데를요, 정 가운데 위치해 있다를 확실하게 직역을 하지 않고 위라고 해석을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둘뿐인 사람이 우리가 그런 모래 위에 있다고도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얀 모래 위, 하늘과 바다 사이에는 우리 둘뿐이야 라고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 문장이 구만 있죠. 동사고, 자, 부사고, 자, 이제 명사고 정도가 이렇게 딱딱딱 난 위치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것이 대충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그 의미를 살려내서 의역을 해보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얀 모래 위 하늘과 바다 사이에는 우리 둘뿐이야, 아니면 우리 둘만 있어 라고 이제 의역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비문을 정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지워 볼게요. 이것은요, 자, 주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무주어 문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서만 있는데 이제 완벽한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미피앙케 라오 라는 의미를 살려서 앞에 주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앞에 주어를 이제 주어를 만들어서 주절을 만들어서 뒤에 하나의 본문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피앙케라오. 그러면 자, 하얀 백사장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야 라고 해석을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자, 하늘과 바다 위, 하늘과 바다 아래, 자, 백사장 중간에 한 가운데에 있는 우리 둘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자, 하늘과 바다 아래, 자, 백사장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야 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 이것들 단서들을 위에 이제 배치시켜 놓고 한번 마음대로 장문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봅시다.